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 파운드리의 불길한 징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텔 파운드리의 성공이 쉽지 않다는 점은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반도체 전문지 이타임스에는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번스타인 리서치의 선임 애널리스트 스테이시 레스곤의 인터뷰 기사인데, 왜 인텔 파운드리가 어려운지에 대한 입체적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인텔 파운드리의 살얼음판 행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이익률은 매우 불안한데요. 인텔이 앞으로 3년 뒤인 2027년 7월까지 1.8나노 칩의 의미 있는 수준에서 1.8나노 칩이 의미 있는 수준에서 출하될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일전에 인텔이 4년 내에 5개 노드 로드맵의 최종 목적지인 18롱스트롱 1.8나노를 통한 첫 칩을 내년에 2025년 출시한다는 목표 아래 최근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세서 설계 키트 PDK 1.0을 출시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한번 지금 시점에서 보겠습니다. 인텔은 아직 웨이퍼 물량의 85% 이상이 여전히 경쟁력 없는 비용 구조를 가진 EUV 이전 노드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일랜드 팹에서 인텔 4, 인텔 3 공정을 통한 칩 양산을 위해서 기술 개발에 큰 돈을 쏟고 있지만, 인텔의 첫 EUV 공정으로 만든 메테오 레이크는 양산이 너무 적어서 수율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단 노드 개발 결과가 신통치 않다 보니 비용 증가가 고스란히 수익성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 파운드리에서 초기 대량 생산을 위한 램프업 물량이 대부분 패키징 물량이라는 점도 잘 봐야 하는데요. 이 전공정이 안 된다면 셋업이 돼 있고 기술 경쟁력이 강한 후공정부터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텔이 매우 공격적인 프로세서 개발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운드리에서 성과가 난다는 얘기는 인텔이 본업인 프로세서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프로세서에서 이니셔티브를 잡는다는 의미는 첨단 노드에서 성과가 난다는 뜻이고, 이는 다른 경쟁사의 칩 제작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선결 조건과도 같습니다. 이 첨단 노드 칩 제작 업체가 TSMC로 쏠려서 문제인 것인데, 10나노 이하 칩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UMC, 글로벌 파운드리, 중국 업체 SMIC, 인텔이 인수하려다 놓친 이스라엘 업체 타워 세미컨덕터 등이 이미 파운드리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런 레거시 노드를 구축하지도 않은 업체입니다. 투자 감가상각이 끝나서 고객 유치가 곧바로 돈이 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첨단 팹도 아닌 레거시 칩을 만들 구형 팹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엔비디아, AMD, 애플 등 미국 팹리스가 즐비한 첨단 노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첨단 노드 칩을 만들기 위해서 파운드리에 진출한 것입니다. 이 첨단 노드 개발 성과가, 인텔의 그런 첨단 노드 개발 성과가 곧 파운드리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텔은 고급 노드 실리콘을 위해서 TSMC에 계속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이야 그럴 수밖에 없다지만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오히려 앞으로 갈수록 의존도가 더 심해질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수율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메테오 레이크 같은 경우도 4나노에서 인텔 4나노에서 CPU 타일이 만들어지지만 GPU 타일 등은 다 TSMC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TSMC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GPU 타일 같은 것들이 양산에 문제가 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CPU 타일이 만들고 있는 인텔 4 공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인텔은 2026년까지 TSMC에 아웃소싱하는 사업을 더 많이 해소해서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싱어도 실제로 거의 전적으로 아웃소싱된 루나 레이크 물량을 상쇄하는 펜서 레이크와 같은 더 경쟁력 있는 칩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루나 레이크 같은 경우는 작년인 2023년 12월부터 양산되기 시작한 메테오 레이크 다음 15세대 CPU의 한 축을 이루는 CPU입니다. 같은 15세대 CPU로서 고성능 PC용 칩이 에로 레이크라면 저전력 모빌리티 프로세서, 즉 노트북 전용 칩이 바로 루나 레이크입니다. 루나 레이크 같은 경우도 CPU 타일은 인텔 2공정에서 제작되지만
GPU 타일은 TSMC 3나노 노드인 N3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물량들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TSMC의 주요 고객 순위에도 못 들어갔던 인텔이 올해부터 2024년부터는 3나노 등 최첨단 노드에서 TSMC와 본격적인 협력에 들어가면서 주요 고객 순위에도 진입한 상황입니다. 갤싱어로서는 루나레이크의 GPU 다이가 TSMC에서 만들어지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모두 인텔 내부 팹에서 소화될 것임을 강조한 언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갤싱어가 루나레이크에 비해서 더 경쟁력 있다고 밝힌 펜서레이크 같은 경우도 내년인 2025년에 출시할 모바일용 노트북용 프로세서인데요. 1.8나노 18옹스트롱을 적용하는 칩입니다. 이게 경쟁력을 갖춘 칩이라는 얘기를 갤싱어가 한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인텔이 TSMC에 맡겼던 칩을 내부로 가져오기는커녕 점점 더 외부 파운드리 TSMC에 의존하는 칩이 많아지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이 2026년 총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웨이퍼, 그러니까 TSMC에 줬던 상당수 웨이퍼를 사내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 계속돼야 하는데 현실은 지금 TSMC로 나가는 비용 구조, 아웃소싱 구조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길한 징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텔은 그 파운드리 고객을 위한 생산 능력 통로를 구축하고 있다고 갤싱어는 강조하고 있지만 투자 비용은 줄어들고 있고 최고급 다이를 만들 첨단 노드의 양산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텔 파운드리는 고정 비용을 충당할 만큼 물량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텔이 잘해도 프로세서 분야 인텔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엔비디아, AMD, 애플 등이 물량을 맡길지 말지를 고민할 판에 인텔의 제조 역량이 부실할 때는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할 것입니다. 고작 미국 국방부 물량 칩을 대기 위해서 파운드리에 뛰어들기에는 인텔의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것이죠. 최근 인텔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IP 업체 ARM 지분마저 모조리 다 팔았습니다. 고작 1억 5천만 달러 가량을 얻기 위해 그랬습니다. 그만큼 인텔이 어렵다는 뜻이죠. 이 파운드리에 새로 뛰어들었고 자신의 배타적 IP인 X86 외에 ARM IP를 활용해서 칩을 만들어야 하는 인텔 입장에서는 미래 비즈니스 전략적 가치를 생각해서라도 ARM 지분을 들고 싶었을 것인데 결국 이마저도 놓았을 만큼 인텔은 핀치에 몰려 있습니다. 사실 인텔은 제조 역량을 복원하길 바라는 미국 정부에서 픽업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발명과 디자인에 능숙한 문화가 제조에 동등하게 능숙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발명과 디자인 같은 경우는 도전 정신과 위험 감수를 요구하는 문화지만 제조는 인내심과 점진적인 개선에 집중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미국 문화, 인텔의 문화가 여전히 제조에 부합하기 어렵고 이는 금세 따라잡을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보다 근원적이고 뿌리에 가까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인텔의 위험한 배팅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갤싱어는 최근 애널리스트들에게 결승선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칩 분야에서 기술 전환이 인텔을 중심으로 잘 이행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런 구호 같은 말잔치 이면에서는 투자비 급감, 인력 감축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 이런 비용 절감은 미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R&D 프로젝트를 위축시킬 위험이 내재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빚어지면 인텔을 지지하던 미 정치권에서도 보조금의 쓰임새와 관련한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인텔의 오하이오주 팹 건설 프로젝트는 자꾸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죠.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서 갤싱어의 정치력에 의존했던 인텔이 미래에 마주할 정치적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인텔의 불안한 파운드리 행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